가족은 진짜 구원이자 지옥이에요. 예. 가족에서 시작되는 그 어려움들이나 갈등들이 무척 많은데 오늘도 그것과 관련한 얘기예요. 사연을 얘기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편과 아이 셋에게 채우려 합니다.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다 하기가 벅찹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2살 때 가출하셨습니다. 친고모가 저를 데려다 7살까지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는 늘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고모는 엄마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저는 고모에게 고모가 엄마 해주면 안 되냐고 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함께 사는 할머니는 편애가 심하셨습니다. 오빠가 있어야만 밥도 간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힘들 때마다 하셨습니다. 아빠는 폭력이 심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빨래를 해놓지 않으면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아빠와 오빠의 성추행으로 항상 집에서도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를 두고 간 엄마도 고모에게도 나를 왜 이 집안에 두었냐, 나를 데려가지, 이런 말을 속으로 엄청 많이 했습니다. 23살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웠던 엄마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엄마는 왜 이제서야 엄마를 찾았냐, 더 일찍 찾지 않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는 저에게 늘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일주일씩 고모가 아빠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같이 자고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모가 가는 날이면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눈물과 슬픔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방학 때는 또 고모 집에서 지냈습니다. 평일에는 교회에서 자주 지냈습니다. 집이 싫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쳐서 엄마가 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너무 에너지가 없습니다.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그 후에는 남편을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방치가 많이 되어 돌볼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도 돌보고 아이와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아빠, 오빠의 성추행까지 갔으면 이거는 너무 처참한 기억이 있으신 거죠. 고모가 엄마 해주면 안 되냐, 어린애가 막 울면서 고모한테 그렇게 했다는데 5년 동안 어린 시절에 이 말도 너무 아프죠. 23살에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한테도 결국은 또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너무 외롭네요. 이분이 엄마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꿈이었고 근데 에너지가 없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저도 돌보고 아이와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 어린 시절부터 너무 버려진 삶, 폭력적인 삶, 성추행, 엄마 기다했다 다시 또 절망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가 또 남편의 암 진단, 새아이가 벅차다, 지금 에너지가 없다. 이게 정말 막막하게 읽었는데 이게 몇 번 다시 읽었어요. 몇 번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좀 행간을 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점을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지금 별로 그렇게 이렇게 암울하게 받아들이게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모한테 버려져서 무슨 시설 같은 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있다가 입양이 된 그런 성인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 류의 얘기를 이렇게 간간히 듣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사진이 없잖아요. 가족 사진도 없고 어린 시절에 자기를 찍어줬던 사랑스러운 엄마나 아빠의 시선이 없이 시설에서 자란 거잖아요. 어린 시절을 증명할 사진이 하나 없이 살았으니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 사진을 찍는 거에 굉장히 강박적인 거예요. 나는 한 장도 없는데 사진이 얘도 기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하는데 거의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근데도 언제적 사진은 없다, 언제적 기록을 빠뜨렸다, 그때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그걸 못 찍었다, 못 담았다, 얘가 그때 그게 상처가 되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한 10배는 더 해도 아이를 보면서 계속 자신의 어린 시절이 투영이 되니까
끝이 안 나는 그 결핍감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듯이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지금 하기가 어렵다, 그 방치가 됐다, 아이들이 돌볼 힘이 없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흔히 사람이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 아이가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나한테 이래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정도면 나와줘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읽을 때 남편한테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맥이 풀리잖아요. 이제 좀 살아볼 만한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것도 다시 봤어요.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남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근데 마지막 문장에 어떻게 해야 저도 돌보고 아이와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남편이 뭐 암 진단을 받았었으나 완치가 되는 과정이거나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거나 그래서 죽음에 대한 위협까지는 가지 않거나 그래서 다시 남편하고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삶을 다시 기대할 수도 있는 그냥 팩트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은 방치했다고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이 별로 없다 말이죠. 주로 얘기를 하신 것은 어린 시절에 이 생생한 기억들, 고모가 나한테 했던 거, 아빠가, 오빠가 했던 거, 그런 폭력, 성추행, 뭐 할머니의 모진 말들 이런 것에 이렇게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술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본인의 사진이 없어서 아이의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찍고 있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뭐를 빠뜨렸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결핍이 있습니다.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다 하기가 벅찹니다. 벅찬 것이 객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기준이, 그 기대가 이런 정도는 해야 아이가 안정이 될 수 있고 엄마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 한다는 자기 기준이 자기 불안을 바탕으로 한 기준이 너무 높아서 거기서 에너지가 다 빠져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암울하거나 당신이 방치를 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런 쪽보다 내가 더 뭘 했어야 한다는 그런 내적인 기준이 너무 혹시 높은 것은 아닌가? 객관적으로는 할 만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꿈이었다. 제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에 가까운 얘기라면 이분이 이렇게 너무 어렵고 비극적이고 정말 참담한 시간을 지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꿈이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려고 지금도 여전히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예외적이지만 놀라운 거죠. 이런 정도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2살 때부터 지금 41세가 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어려웠을 건데 그리고 약간 내가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도 거의 이렇게 그냥 버려도 그냥 무덤덤한 별로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포자기 무덤덤 거의 감정 마비가 됐어도 이것만 봐서는 별로 이상하지 않다 생각할 만큼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욕구가 끊임없이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한 단서를 그냥 편지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정도 아닐까 싶어요. 이분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거죠. 당신이 지금 그 삶을 놓지 않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거를 가지고 추구하고 그것을 현실 가능하다고 지금 저한테도 이걸 편지를 보내고 찾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걸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치열하게 이걸 하시는 거죠. 예. 그 고모가 돌아가시 전까지였을 것 같은데 아주 어린 시절에 7살 고쯤까지인 것 같은데 일주일씩 고모가 아빠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같이 자고 너무 좋았는데 고모가 와서 밥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깨끗이 청소해주고
같이 자고 그때 느꼈던 이 어린아이의 감각, 그 경험, 그 시간이 결국은 이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게 하고 그 행복한 과정의 어떤 원형을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행복하게 사는 게 가능해? 그게 뭐야? 어떤 게 행복이야? 이게 거의 찾을 수 없게 쉬울 만한 삶을 사셨다 싶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이분이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느끼는 이만큼의 절망적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의 어떤 원형 같은 것이 그때 고모가 5년 동안 와서 살림을 살아준, 고모는 엄마가 될 수 없어. 너무 비수 같은 말을 하긴 했지만 행동으로는 엄마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살아가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꿈을,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하고 지금 에너지가 너무 없다.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고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어린 시절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런 지점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에 동력이 되는 것이 어떤 힘인지 우리가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이분의 편지 한 장을 보면서 고맙습니다. 편지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편과 아이 세대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시죠. 더 채우시고, 근데 지금 그 채우려고 하는 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채웠어도 지금 자꾸 뭐가 심리적으로 구멍이 나서 그거 채우느라고 지금 가뜩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더 소진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내적으로 본인이 겪었던 이런 어린 시절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채워도 끝이 안 나서 남보다 몇 배 채우느라고 지금 소진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뭔가를 못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있었으면 여기 나왔을 거다. 그 얘기가 안 나왔을 수 없어요. 제 느낌에. 사람이 자기 어려운 심정을 기술할 때 어떤 흐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으면 여기 안 나왔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신 것 같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도 또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제 생각이 맞는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네. 오늘 이분 사연 들으면서 좀 어땠어요? 이분은 사연이 이제 소개가 되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걸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내적인 기준이 높아서 거기에서 오는 좌절,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지 객관적으로 내가 그래도 평균은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순간순간 돌풀이 만나듯이 그런 순간들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자주 접하면서 자기를 그런 어떤 계기로 자기를 한번 다시 내가 유체이탈하듯이 나한테 이렇게 빠져나와서 내가 내 고통 안에 있기도 하지만 내 고통 이렇게 바라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각을 어떤 순간 어떤 계기에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튜브를 보다가도 혹시 나는 어떻게 뭐 봐야 되나? 뭐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돌풀이 이렇게 만나듯이 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보다 드라마의 어떤 대사 한마디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거는 나한테 나를 돌아보고 싶고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소 울음에도 예,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어떤 애들이 막 싸움내 지네들끼리 하는 말을 듣다가도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 그건 뭐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욕구가 있으면 만나게 되죠. 네, 네.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이 얘기 같이 나누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땠는지 우리 소감 얘기하면서 그냥 마칠게요. 어떠셨어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마음의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다 소진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있죠. 그쵸?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다른 사연에서도 그랬지만 저를 살리고 싶습니다 했던 그 사연처럼 이분도 그 문장은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신 것 같아서 에너지가 다들 많으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응원하고 싶었어요. 응원하고 싶다. 아이, 고마운 말이에요. 이분한테 응원이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예. 굉장히 적극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건. 그죠? 근데 본인이 미처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예. 오늘 그냥 우리 얘기를 듣다가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나는 에너지가 없다고 지금 생각했는데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이러고 있었지. 라는 것을 그냥 순간 잠깐 멈칫하고 느끼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참 좋겠죠? 우리 마음도?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말 응원한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같이 집중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같이 깊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칠게요.